업체로부터 그 양수금 청구 소송이나 지급 명령을 당한 경우에 협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래된 채무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삼성카드다 아니면 뭐 신한카드다. 그런 카드 대금이라든지 뭐 대출을 받으면 이게 처음에는 그 원 채권자가 갖고 있다가 결국에는 이제 뭐 다른 곳으로 흘러갑니다. 뭐 유동화 회사라든지 대부업체라든지 이렇게 흘러가기도 하는데, 그럼 최종적으로 이 양수한 회사들이 최종적으로 청구하는 소송이 양수금 청구 소송이에요. 물론 처음부터 소송을 하진 않고요. 이제 지급 명령을 신청하게 되겠죠. 그럼 지급 명령을 받고 나서 이거에 대해서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뭐 협의를 해야 되느냐의 문제가 남는데, 그 대부업체나 유동화 회사들이 보통은 아예 없는 채무를 만들어서 할 수는 없어요. 아예 만들어서 할 수는 없고, 보통 이제 채무자분들이 너무 오래돼서 한 10년 되고 20년 되고 해서 기억을 못할 뿐이지 아예 없는 걸로 할 수는 없고, 이게 대신 소멸시효가 완성됐느냐, 아니면은 민사소송법적으로 원고 측 채권자들이 뭐 완벽한 어느 정도의 소송에서 이길 만한 증거를 아직까지 보존하고 있느냐의 문제죠. 그러면 이걸로 싸우는 거예요. 결국 만약에 소송이 들어가면은 소멸시효가 완성됐느냐, 아니면은 원고의 증거가 부족하냐 충분하냐, 이런 걸로 다투게 되죠. 만약에 원고의 증거가 부족하다 그러면 뭐 소멸시효 여부를 따져볼 필요 없이 원고 청구 기각일 테고, 원고가 어느 정도 채권의 존재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소멸시효 완성됐다 그러면 또 원고 청구 기각이 될 테고. 근데 이거에 대해서 뭐 예전에 말씀드렸듯이 지급 명령은 이의 신청을 하고, 과거 나한테 공시송달로 판결이 났다 그러면 뭐 취하항소를 하고, 이미 지급 명령이 확정됐었다 그러면 뭐 청구 이의소송을 제기를 하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그 어떻게 진행됐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이 바뀌는 거예요. 법적 수단이 바뀌고 법적인 뭐 승소 가능성도 바뀌겠죠. 근데 이제 제가 가장 많이 상담을 받는 거는 협의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 부분을 굉장히 많이 여쭤보세요. 근데 협의를 하면 좋죠. 뭐 본인이 변제할 의사가 있으면 협의를 하면 됩니다. 뭐 굳이 뭐 변호사를 선임할 거 있나요? 변호사 선임한다고 100% 이기는 거 아니잖아요. 뭐 근데 협의를 하면 좋아요. 근데 이제 보통 협의를 여쭤보시는 분들은 소액 채무자분들이 많으세요. 예를 들어서 원금이 1,000만 원 이하고 이자가 그것보다 더 많은 경우, 그러면 보통은 이제 대부업체나 유동화 회사에서 어떻게 하냐면, 이자는 탕감해주고 원금에 얼마만 변제를 해라, 이런 식으로 많이 제안을 합니다. 그러면 이걸 갚아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협의를 할까요 말까요? 그럼 그건 뭐 본인이 선택의 문제예요. 그리고 예를 들어 지급 명령을 받았어, 지급 명령을 받고 연락을 받았어,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뭐 본인이 갚으시면 갚고, 굳이 뭐 그 돈 변호사 선임해서 다투고 싶으시면 다투는데, 변호사 선임한다고 100% 이기는 건 아니다. 뭐 잘 판단하라고 말씀드리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지급 명령을 받은 상태에서 협의를 섣불리 하는 경우에, 보통은 어느 경우냐면 뭐 송달 받아요. 지급 명령이든 최고서를 받아요. 예를 들어 최고서를 받았다고 하죠. 돈 갚으라고. 그러면 협의를 하려고 해요. 협의를 하려고 하면 얘네들이 뭐 서류를 요구해요. 여러 가지 개인정보에 관한 서류를, 주민등록 초본, 신분증, 뭐 재산세 납부네요. 그런 거를 요구를 해요. 그래서 갖다 줬어. 갖다 줬더니 얘네들 어떻게 해요? 협의를 안 한다고 하죠. 이자까지 다 갚겠다고, 다 내놓으라고. 이런 경우 어느 경우냐면, 개인정보를 제공해 줘서 얘네들이 대강의 우리의 재산을 조회한 결과 우리의 재산이 있다고 나온 경우예요. 이게 웃긴 건데, 대부업체잖아요. 유동화회사죠. 얘네들이 임의적으로 막 돈을 깎아줄 권리도 있지만 돈이 있는 사람들한테 깎아주지 않아요. 재산이 있는 사람들한테 깎아주지 않아요. 그럴 경우는 없어요. 그럴 경우는 제 경험상 없고, 그래서 섣불리 내 개인정보라든지 뭐 재산을 알 수 있는 자료를 넘겨주는 순간, 재산이 있는 걸로 파악이 되면 그때는 뭐 이자를 탕감해주고 원금의 상당 부분을 탕감해주겠다 했다가 이자를 1원도 탕감해주지 않겠다고 바뀌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바로 재산에 대해서 강제집행이 들어오죠.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그런 서류를 섣불리 주셔도 안 되고, 그런 서류를 제공한 걸 요청했다 그러면 웬만한 변호사 상담 받고 소송을 준비하시던지 그래야 돼요. 물론 본인한테 재산이 하나도 없다, 뭐 난 재산 없는데 떳떳한데, 이런 분들 있죠. 재산이 없죠. 뭐 한마디로 채권자 입장에서 강제 집행할 재산이 없다는 거예요. 부동산도 없고
임대차 보증금은 일정 금액 이하는 면제재산 있잖아요. 서울 같은 경우는 5,500만 원인가 면제재산 압류를 못하니까 이거 외에는 못하니까 그럴 경우에 뭐 제공하셔도 돼요. 그럴 경우에는 다 주셔도 대법원에서 다 보고 결국 재산 없구나, 뭐 소득도 없겠다 이렇게 하고 결국 조정이 돼요. 그러면 뭐 이제 탕감해주고 원금에서 어느 정도 조금만 변제하고 끝내는 게 낫겠죠. 굳이 뭐 소송으로 가서 변호사 쓰는 비용이나 또 그러구나. 또 이제 지급 명령을 받은 경우로 상정할 수 있어요. 내가 지급 명령을 받았어. 그럼 2주 내에 이의 신청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상대방이 전화를 해요. 우리 뭐 이자 탕감해주고 원금의 상당 부분도 탕감해주겠다. 뭐 좀 이제 시간을 두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뭐가 문제냐면은 이렇게 협의를 왔다 갔다 하는 사이에 2주 기간이 도가를 해버려요. 그러면 또 말이 바뀌어요. 2주 기간이 도가돼 버리면 더 이상 이제 이의 신청을 할 수가 없으니까, 물론 이거에 대해서 또 다투는 방법이 청구 이의 소송이라고 있는데 더 복잡하고 더 비용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이럴 경우에 대법업체들이 이 신청 기간 도가 있으니까 우리는 돈 다 받겠다 하고 갑자기 올려요. 뭐 전액 다 받겠다고 하는 경우도 있고, 기존에 뭐 원금 절반 이상 탕감해 주겠다고 하는데 원금은 다 갚아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바뀌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지급 명령을 받았다. 그럼 이의 신청 해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그걸 고민하시는 건 자체가 이해가 안 가요. 왜냐면 이의 신청은 본인이 법원 가서 종이 한 장만 쓰면 되는 거 아니에요. 물론 법원 가서 소송할 때는 변호사가 필요할 수 있는데 협의를 하면서 이의 신청 기간을 도가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드리는 건 예전에 뭐 추한항소 방법, 청구이의 소송 방법, 이의 신청 방법 그런 걸 다 떠나서 협의를 하는 방법이, 협의를 할 때 만약 대부업체나 유동화 회사들이 협의 요청을 하면서 본인한테 재산을 추정할 수 있는 서류, 뭐 초본이라든지 재산세 납부 대역이라든지 그런 걸 요구를 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본인한테 재산이 있으면은 최대한 제공을 하시면 안 돼요. 제공을 하시는 동안 그 재산에 대해서 강제 집행되고 이자 1원까지 받아냅니다. 절대 협의가 안 돼요. 절대 협의가 안 돼요. 그건 무조건 소송 가는 거예요. 차라리 그걸 숨기고 나서 소송 가서 어느 정도 조정을 하면 조정 가능성이 있어도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지급 명령을 받고 나서 협의 요청이 들어왔을 경우 무조건 이의 신청하고 조정하는 거예요. 예. 왜냐면 이의 신청 기간이 도가해 버리면은 그쪽에서 협상 금액을 올릴 수가 있어요. 물론 모든 대법체들이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그런 업체들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업체들이랑 그런 직원이 있는 걸 우리가 뭐든지 관심법을 알고 가서 피할 수는 없으니까 최대한 안정책으로 이의 신청을 하고 협의를 하라는 말씀입니다.